성신여대 2011학년도 수시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독해, 그리고 이 독해를 현상에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것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인 견해까지 서술하는 통합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다문화주의 비판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회 전체의 통합과 형평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다문화주의는 특정 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형평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는 재분배 메커니즘을 결여시킬 수 있고 결국 사회통합의 기반인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비판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이와 반대로 옹호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인종 사회에서 각 인종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지배계층과 인종 간의 유대감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고 원주민 혹은 소수 집단에게 자치권을 제공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통합, 장기적이겠죠.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타적 차별인 배제 모형, 두 번째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흡수하려는 동화 모형, 프랑스죠. 세 번째, 여러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모형,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제시문 하에서는 현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빠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한국 역시 다문화 사회가 멀지 않았다. 물론 아직은 외국 출신 인구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하여 다문화 국가를 볼 수 없지만 UN 보고서도 알려주듯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다. 이에 비해서 이민자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중심으로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현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요약 제시하고 있고 이 특징으로 결혼 이민자와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제시됐으나 이주노동자나 화교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다는 사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바는 모범 사례에 해당하는 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의 흑인 하층민 출신이었지만 최고의 교육을 받아 사회적으로 주류에 진입할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그녀가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60년대 인종차별 철폐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의 일환인 소수인종 우대 정책, 시카고시 특수고등학교 설립, 프린스턴 대학의 소수자 우대 입학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 1번에서는 300자 요약, 2번은 독해 후 적용, 3번은 견해의 종합서술, 이 형식을 2교시에도 유지를 하고 있고 가와나의 견해 차이를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부분의 키워드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회통합의 중요 요소인 평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인종 사회에서 다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 간의 장벽을 만들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종 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배계층과 소수인종 간의 유대감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낙관한다. 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소수 집단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다문화 정책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식의 대비적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마에 나타난 주요 정책 내용을 참조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 대상 그룹별 정책이 다의 어떤 모양에 해당하는지 독해 적용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아울러 바에 나타난 미국의 교육 정책이 다의 어떤 모양에 해당하는지 역시 정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를 함께 밝히시오 해서 독해 적용을 묻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2번에서는 다에 나타난 모형을 어디, 마와 바에 적용해서 그 정책의 모형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말을 통하여 한국은 다문화 대승제에 따라 다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혼 이민자 및 국내 혼혈인 아동, 국제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주노동자 및 화교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
일단 결혼 이민자와 국제 혼혈인에 대한 정책은 동화 정책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는 이들에게는 국적 지도를 허용한다든지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 우월한 문화어인 한국어 따라서 동화 흡수하려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우월 문화, 한국어 중심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될 것이고, 혼혈 아동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 정책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는 국내 혼혈인 아동에게는 그들이 직면하는 가족 문화를 인지하게끔 도와주고 이를 습득하도록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및 화교에 대한 정책은 차별 배제 모양에 해당한다. 역시 명확히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이들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바에서 미국의 정책이 어떤 모양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답안이 완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흑인 분리정책 철폐 조치 일환으로 특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다인종 간의 융화를 공식 장려한 것이나 프린스턴에서 소수자 우대 조치로 입학을 허가한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셸이 수혜를 입은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 모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것이 답안의 골격이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라마에 나타난 현황을 고려하여 미래 한국 사회 통합 방안으로 다문화주의가 적절한 것인지를 가와 나의 논의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비판론과 옹호론이었습니다. 다에 제시된 세 가지 모형 중 어떤 모양이 한국 사회 통합에 가장 바람직한지 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에서 선택형 견해 서술로 천자의 분량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3번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가와 나의 상반된 시각에서 논의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둘째는 다에 제시된 세 가지 모형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서 역시 두 글이 유기적인 결합이 되도록 입장을 분명히 전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처방으로 다문화주의를 전반부에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해서 크게 다문화 모형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채택하는 입장과 동화 모형이나 차별 배제 모형을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하는 방향, 이것이 서술의 중심 구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모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채택할 경우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다문화주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의 지적에 대한 적절한 답변, 비판적 답변을 한 뒤 나아가 다문화 정책의 단계적 실현 방안,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들을 흡수, 통합하는 일방적인 정책 제시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한 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 그 중에서 특히 장점에 대한 정확한 소개, 그리고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논의되는 상황과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의 상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문화주의가 유효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전개하라. 이 과정에서 동화나 차별 모형의 한계에 대한 지적, 상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안의 전체 서술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화주의나 차별, 배제 모형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채택할 경우 앞의 입장과 반대로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특수성이라든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민족의 배타성을 토대로 해서 동화 모형이나 차별 배제 모양이 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제시를 한 뒤 차별 배제 모형의 구체적 실현 방법 및 예상 문제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된 서술을 대학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는 좀 더 폭넓은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방향으로 다문화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과 다문화주의는 설득력을 가지나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음을 보이는 이러한 다소 완화된 입장의 서술이 가능하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전개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전자의 방향에서는 다문화주의 자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한국 상황에서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후자의 방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보다 상세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서술하라. 요컨대 한국이라는 상황의 대전제를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논증적인 결론을 도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서술한 그런 답안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설득력을 갖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